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극대노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금수만도 못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도 아까울 정도의 범죄자가 나타났죠. 바로 텔레그램 성착취 방을 운영한 박사 조주빈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 아시다시피 텔레그램을 이용을 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광고를 냅니다. SNS로. 그래서 뭐 스폰 제의, 뭐 고수익 알바. 이런 거를 이제 빌미로 해서 그거에 이제 응해 오는 여성들한테 스폰을 이제 연결을 해주려면 뭐 신체 프로필 사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얼굴을 가린 채로 뭐 처음에는 이제 몸에 사진 찍어달라. 그러다가 점점 수위가 강해지죠. 그러면서 또 이제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면서 신분증까지 찍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덫에 걸리는 거죠. 집 주소 알려달라 그렇죠. 그러고. 그래서 개인정보가 오픈이 되고 그리고 일부 이제 그 노출된 사진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이걸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또 하는 거예요, 박사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강도가 강해지죠. 그건 차마 저희가 뭐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이고 많은 분들이 아실 테니까 그 범죄의 수법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박사 일당에 대해서 작년 한 8월 9월부터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본격적으로 조주빈이 활동을 한 게 작년 9월 정도였고 사실 이게 조주빈 이전에 동종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최초의 인물이 갓갓이란 범인입니다. 아직 잡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범행을 한 게 왓츠맨. 현재 구속돼서 재판 받고 있는 중이고 얼마 전에 1심 재판 최종 공판이 있었어요. 근데 검찰이 이제 구형을 3년 6개월밖에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조주빈 사건이 이제 워낙 커지고 하니까 검찰이 공판재개 신청을 해서 추가 여죄를 밝혀서 구형을 더 강하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정말 잘한 일이죠. 그리고 지금 조주빈 일당이 한 13명, 14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 조주빈 포함해서 5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된 이 범죄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박사 조주빈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도 있어요. 주민센터 같은 데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나이도 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정보를 이제 알기 위해서 그 가담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회원들까지 이제 올가매는 거죠. 그 동영상을 뭐 제작한 놈 그리고 박사가 현장에 가서 피해 여성을 강간하라고 지시해서 강간한 그 범인 이렇게 5명이 구속이 됐고 나머지 불구속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여죄를 지금 더 캐묻기 위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채집되는 증거에 따라서 다 구속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구속시켜야죠. 이건 뭐 지금도 괜히 풀어놨다가 자기들끼리 증거 인멸하려 그러고 뭐 거기다 뭐 도주 우려도 있고 사실 정상적인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리고 일단 조주빈이 신상 공개가 이제 엊그제 됐죠. 이제 경찰 자체 그 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신상 공개됐는데 대한민국에서 신상 공개된 이제 예전에 특강법이 생기고 나서 여러 명의 이제 신상 공개된 강력 범죄자들이 있는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25조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법률에 의해서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고요. 신상이 공개되고 나서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얼굴이 공개가 됐죠. 그 보셨죠? 그 장면. 봤죠. 그냥 정말 쇼맨십의 그냥 극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에 대해서는 뭐 이런 방구도 없고 특정 인물들 가운데서 뭐 사회적으로 뭐 조금 이제 이름이 알려진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 그냥 언급을 하면서 뭐 마치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반성 따위는 전혀 없는 모습이었고요. 많은 국민분들이 보셨겠지만 반성을 정말 뭐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아마 지금 어떤 특정 범죄에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는 범인들 있잖아요. 그게 뭐 강력범죄일 수도 있고 이런 디지털 성범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주가 있는데 그 한 분야에서 이렇게 유명세를 탄 범죄자들의 특징이 본인을 굉장히 신격화시킵니다. 그죠, 신격화하죠. 그 과대망상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신의 경지에 있다. 그쵸. 어떤 뭐 특수 분야에 특정 분야에 그 반대에 있는 얘기가 악마로 비유를 하거든요. 신과 이제 동급시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하는데 범죄를 저질러 놓고 자기가 이제 신에 빗댈 수는 없으니까 신과 동급시 되는 악마를 이제 들먹이는 경우가 꽤 있어요. 사실 이런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이는 범죄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조주빈도 그런 맥락에서 그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진짜 역대급 개소리. 그 소리와 함께 했던 얘기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뭐 손석희 JTBC 전 사장, 윤장현 전 시장 그리고 김웅 기자에 대한 사과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뒤에서 한번 다시 자세히 언급을 해드릴 텐데 그렇게 보여요. 이거는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건 자기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하는 범죄는 자기는 거물급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회적으로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걸 과시하려는 모습으로 보였고 그게 피해망상의 과대망상이죠. 근데 이 인간이 또 그 대중들 앞에서는 이제 언론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조사받을 때는 처음에 자기가 박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박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범죄를 한 건 맞는데 나 박사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자기 조사받는 중에 코로나19에 자기가 걸렸다고 얘기도 했고 그 상반되는 정말 뭐랄까요 정말 찐따 같은 그런 모습이고 지금 그 안에서도 또 자해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추측을 하기로는 여기 이마에 반창고가 있었는데 이거 아마 뭐 이마로 찧었거나 아니면 볼펜으로 자해를 했거나 그 아마 이마를 그 찧은 과정에서 이제 목이 충격이 오니까 기부스를 이렇게 했는데 저는 기부스를 한 게 차라리 잘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상 공개를 했는데 우리가 저번에 고의정 또 사건 같은 머리 경우도 푹 숙이고 이러면 머리 이렇게 커튼 친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관 분이 목 기부스 해준 건 전 잘 됐다고 봐요. 이렇게 하면은 가릴 수가 없고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적용되는 법률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부분도 있고 뭐 사기, 강요 그리고 뭐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이제 성폭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률상의 불법 촬영죄 14조. 그 부분이 있고 이제 가장 형량이 센 거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 이제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하는데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강간한 죄명입니다.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이 따르는데 이게 지금 너무 이게 사건이 광범위하고 피해 범위도 광범위한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에 이런 성범죄가 있었을까 하는 정도의 사건이어서 정말 최초고 이거는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정도의 정말 최악의 극악무도한 범죄인 거죠. 어쨌거나 그 왓츠맨이라는 인간은 먼저 검거가 된 거는 맞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찰에 주목을 못했던 게 이 왓츠맨과 갓갓과 박사 간의 이제 연관관계 자체를 이제 경찰에서 그때 밝히지 못했었고 검찰도 마찬가지였었고 관심을 크게 안 뒀던 거죠. 왜냐하면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가지고 형량 자체가 원래 이렇게 유명해지거나 정말 크게 연루되는 사건이 아니면 크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형을 3년 6개월이라는 거는 실제로 너무 적게 나온 건데 근데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뭐 몇백 건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해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옳지 않은 부분인데 어찌됐건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뭐 추가로 기소를 해가지고 뭐 병합을 한다거나 해서 더 처벌 수위를 높이고 그다음 구형을 또 높일 거라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잘 된 일이고 일단 조주빈으로 다시 돌아가서 조주빈이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서 이제 가장 큰 혐의는 역시나 그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중에서 특히 아동 청소년 강간 부분인데요. 이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제 무기징역까지 처하는 그런 범죄인 거죠. 조주빈 같은 경우에 얘가 직접 강간을 행한 적은 없잖아요. 지시를 하고 교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직접 강간한 게 아니다 보니까 조주빈을 강간으로 처벌 못할 거다라는 의견도 계시는데 뭐 이쪽 업계에 있는 변호사로 봤었을 때는 뭐 교사범으로 또 공동정범으로 충분히 처벌이 그렇죠.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공동정범은 말 그대로 이제 둘이 같이 정범이란 거고 교사범의 처벌도 주범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교사라고 해서 형량이 낮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우려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는 일단 봤었을 때 보통 일반적인 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량보다 굉장히 낮게 처벌이 되고 있는 게 실정이거든요. 사실 아동 청소년 강간으로 무기징역 받은 예를 본 적은 없으시죠 아직까지?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 이번에 시원하게 정말 조사 잘 해가지고 검찰에서 무기징역 한번 구형 한번 해주면은 법원 돌리고 나서 거기다 시원하게 한번 받아주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진짜 이 디지털 성범죄지만 실제로 현실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그리고 그러니까. 촬영물을 이제 유포한 죄가 이제 결합된 형태의 범죄인데 이 조문에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대해서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양형 기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인죄도 뭐 2명 이상 일반 살인이냐 살인하면은 뭐 잔혹한 살인이냐 그렇죠. 뭐 무기징역에 처한다 뭐 이런 기준이 있다. 그래서 뭐 한 명만 살인했을 때는 그 아무리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해도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런 양형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간에 도대체 이 양형 기준이 어느 정도의 피해자가 나와야지 도대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구형하고 선고할 건지 그 기준이 이제는 마련돼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죠. 이게 형식만 있고 명분만 있는 조문이 되지 않으려면 이게 사실은 사형에 처해도 그 죄값을 치르지 못하는 범죄인데 다만 이제 죄형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빠져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최대 한도의 범죄인데 이 사건만에 한해서는 진짜 무기징역에 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양형 기준표도 이제 앞으로 이런 범죄를 예방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 형법의 기능이 예방과 교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조주빈이라는 뭐 교화라는 거는 뭐 단 1%의 교화 가능성도 없다고 보고요. 예방의 차원에서도 당연히 이거는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선고해야 되는 범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범죄들 뭐 사기, 강요인데 이제 강요는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강요가 있고 사기는 뭐가 사기냐면 이 조주빈 이 새끼가 그 텔레그램 그 회원들한테 처음에
무료 동영상을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본 이제 변태적 욕구를 가진 그 회원들이 유료 결제 뭐 단계별로 뭐 20만 원, 50만 원, 150만 원을 결제하면 수위가 점점 더 높은 동영상을 제공을 하는데 처음에는 돈을 받고 그 동영상 제공 안 한 적도 있고 또 이전에 이 지금 박사로 활동하기 이전에 뭐 텔레그램 통해서 뭐 마약, 무기 를 판매한다고 해서 구라치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쑥 먹고 먹튀하다가 이제 그런 잡범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조주빈 사건에 있어서 뭐 사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건 뭐 죄 받을 거 봤는데 핵심은 그 아동 청소년 강간 그리고 그 불법 촬영물인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될 거고 소주 촬영 유포. 그리고 또 그걸 얘기해야죠. 회원들. 일반 그 회원들. 일반이라는 말을 사실 붙이는 것도 좀 그렇긴 말이 한데 아깝습니다. 말이 아까운데 범죄 집단이죠.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또 딸이고 누군가의 누나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동생일 수도 있는데 자신의 그 한낮의 유의를 위해 가지고 이런 범죄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촬영물들을 낄낄거리면서 돌려봤다거나 또는 그거를 이제 뭐 돈을 주고 구매를 한다거나 정말 호기심에 그랬다 또는 내가 아직 뭐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랬다. 근데 전 다 잡아넣어야 된다고 봐요. 이건 정말 다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이 텔레그램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국민청원이 총 500만 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담화를 이제 국민한테 입장을 발표했죠. 민감력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회원들 이 불법 촬영물을 교부받고 소지한 사람들도 다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그럼 추적하고 잡을 건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조주빈이가 텔레그램을 이용한 게 텔레그램 특유의 보안성 때문이죠.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텔레그램이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고 클라우드 서버를 이제 이용해서 그 대화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용자가 삭제하거나 하면은 그 본사의 서버에다가 공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세계 어느 나라의 요청에도 지금까지 텔레그램이 협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 메신저 앱이 텔레그램인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균변이랑 나랑 대화하면 내가 삭제하면 내 핸드폰에는 없지만 균변 핸드폰은 있잖아요. 근데 텔레그램에는 내가 상대방 것까지 다 삭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럴 만큼 이제 보안에 이제 철저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앱이 아니니까 당연히 신상 정보를 거기다 요청할 수도 없는데 또 이 유료 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가상화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대표적으로 뭐 비트코인 많이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별의별 게 다 있죠. 그 가상화폐 거래소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작년 이제 9월 정도부터 이 사건을 인지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공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요청을 해서 이 지금 입금된 인간들 있잖아요. 그 거래 내역으로 추정되고 의심되는 거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에요. 확보하고 진짜 잘한 있고 거고. 그럼 가상화폐 거래만으로 과연 입증이 되겠냐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만 어디 보냈다고 하면 그 대가로 뭐 마약을 받았던 뭐 불법 촬영물을 받았던 입증하기 어려울 텐데 조주빈의 사건 이 구속된 이 공범들 이놈들 통해서 다 진술이 확보돼 있고 여기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 당연히 그 대가로 받았다는 걸 추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시간이 걸리고 할 수 있지만 전부 다 색출하는 건 가능하고 아마 다 기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분들 바쁘시겠지만은 정말 범국가적 상황이죠. 이거 진짜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일이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호변이 말한 거에 좀 덧붙이자면은 어차피 N번방이라는 이런 방들을 찾아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럼요. 쉬운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과정을 거쳐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왜 들어가겠어요 거기에 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뻔하다 보니까 이 입금 내역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면은 시간은 걸릴지언정 실제로 이제 전례를 보면은 2년 전에 이런 유사한 사건으로 뭔가 했던 사람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나중에 연락해서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 다 검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N번방을 검색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고 특정 방에 주소 박사방의 주소를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데까지 5단계의 절차가 필요해요. 5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가상화폐를 최종적으로 보냈다 라면 그거에 대한 불법 촬영문을 교부받았다. 당연히 교부만 받아도 소지만 해도 처벌이 되니까 이건 다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수해서 강명 찾고 그리고 나서 치료받으세요. 아동 청소년 상대로 해서 그렇게 되면 로리타적 기질이라던가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병이거든요. 치료 받으시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받으시는 게 맞아요. 김변 말씀대로 지금 아동 청소년 물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박사방에 있는 동영상은 다 이상한 성인 거잖아. 여성에 대해서도 착취하는 거니까. 정말 비정상적으로 그냥 동물의 세계에서도 있지 않은 일방적인 성착취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그 굉장히 일반적으로 뭐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뭐 특유의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사회적 병폐적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치료가 필요하고 이 사회에 다시 섞여서 교화되고 함께 기존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가고 싶다면 반드시 심리치료는 처벌과 별개로
받아야 됩니다. 받으세요. 병입니다. 그거. 지금 이게 제가 아까 네. 그 가상화폐를 송금한 3만 명, 2만에서 5만 명. 2만에서 5만인데 뭐 그 정도 사이에 있는 적극적으로 불법 동영상을 받아본 사람들 처벌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의 정말 병폐적인 마음이 모여서 조주빈이 진짜 이 악마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근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주빈이 근원이지만 그렇죠. 이거에 더욱더 이제 동기부여를 줬다고 하는 게 돈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 죗값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박사방에 네. 가상화폐를 결제한 사람들이 2만에서 5만으로 추정이 되고 그 방에 아까 제가 얘기한 그 5단계별 절차가 있는데 복사 뭐 주소지를 건네받아서 들어간 사람 가입된 사람이 26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가상화폐를 보낸 3만 명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 관한 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받는데 그 26만 명이 소지하고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다 처벌 대상입니다. 물론 26만 명에 대해서 가상화폐를 결제한 부분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이 텔레그램 본사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소지자에 대해서는 이제 IP 추적이 이제 병행돼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어렵다고는 해도 일부 분명히 추적될 겁니다. 그래서 다 안 되진 않으니까. 최대한 많이 색출됐으면 좋겠고 요 이제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지금 단계에서 몰수 보전 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도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다뤄야 될 부분인 다룰 것 일이 같아요. 있을 텐데 조주빈이 이제 그 검찰로 송치되면서 종로경찰서 앞에서 맨 처음에 기자님들한테 했던 손석희 JTBC 전 사장, 윤장현 전 시장 그리고 김웅 기자에 대해서 했던 말 이게 무엇이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조주빈의 인터뷰 이후로 이제 인터넷상으로 그리고 뭐 모든 뉴스상으로 시끌벅적했는데 일단은 손석희 전 사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손석희 전 사장과 김웅 기자는 현재는 이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작년 말이었나요? 작년이었나 그 둘이 이제 일식집에서 만났는데 김웅 기자가 손석희 전 사장한테 청탁을 합니다. 뭐 취업 관련해서 그래서 손석희 전 사장이 거절하면서 이제 살짝 밀쳤는데 그게 이제 찍혀서 이제 폭행 혐의로 지금 뭐 손석희 조사받고 사장, 뭐 그러셨죠. 약식 기소 아마 제 기억으로 약식 기소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김웅 기자도 공갈미수로 지금 정식 재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입장을 표명한 바에 의하면 이제 어쨌든 손석희 전 사장과 김웅 기자는 법률적 분쟁 관계에 있잖아요. 근데 이 조주빈이가 손석희 전 사장한테 연락을 해서 김웅 기자가 손석희 전 사장을 해치려고 자신을 고용을 하고 돈을 주었다. 라면서 접근을 했고 조주빈과 김웅 기자 사이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그걸 내용을 조작했다 정밀하게. 굉장히 정교하게 조작해서 손석희 전 사장한테 보냈더니 손석희 전 사장이 아무리 나랑 지금 법률 분쟁 관계에 있어도 그렇게까지 날 해칠 사람은 아닌데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웅 기자가 그 네 말대로 돈을 송금을 했으면 계좌 내역을 보내달라라고 했던 조주빈이 그 대가로 먼저 돈을 보내라. 그래서 입금했다. 그래서 손석희 전 사장이 돈을 보냈다는 게 손석희 전 사장의 해명입니다. 그리고 김웅 기자는 이에 대해서 노코멘트 했고 이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2018 지방선거 당시에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한테 속아서 이제 돈을 보내줬는데 그 돈을 보낸 대가가 이제 공천의 대가를 바라고 보낸 것이다라고 해서 그 기소가 됐고 대법원에서 이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이 됐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소명해주겠다. 가장 국민들이 많이 보는 뉴스 프로 중에 하나가 손석희 전 사장이 진행했던 JTBC 뉴스룸이니까 뉴스룸에 출연시켜서 그걸 해명할 기회를 주게끔 해주겠다. 내가 손석희 전 사장과 잘 안다. 라고 접근을 해서 이제 사기의 범행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주빈이 사회적 유명 인사들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바고 사실 이 부분은 이 사건의 본질과는 아직까지 밀접한 관련은 없고 더욱이 조주빈의 입에서 이 세 명에 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분들이 박사방과 관련된 게 아니냐라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어서 어제 경찰이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세 지금 당사자는 이 박사방과 상관이 없다. 별도의 조주빈의 범죄로 인한 연루된 것으로 이제 수사 중에 있다.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지만 박사방과 관련이 없다. 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이제 차후에 더욱더 상세한 사실관계 드러날 거라고 보고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확하게 뭐 밝혀진 부분도 없고 지금 뭐 어쨌거나 손석희 사장의 그 어떤 해명만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뭔가 정말로 좀 뭐 밝혀지는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나중에 보고는 또 이거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고 일단은 조주빈이랑 그다음에 N번방 그 수하들과 더불어서 불법 촬영물 소지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또 더 일단 힘을 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별도로도 뭐 윤장현이라든가 또는 뭐 손석희 씨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조사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있겠죠. 당연히 그건 조사가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각각이 지금 안 잡혔는데 각각도 지금 뭐 거의 좁혀가고 있다면서요? 지금 뭐 잡힐 것 체포가, 같아요. 네. 목전에 와 있고 네. 절대로 도망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죄값은 반드시 잡혀서 치르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피해자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비단 이제 이 N번방의 피해자분들뿐만 아니라 성범죄 또는 성희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본인을 자책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잘못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불법적인 어떤 아르바이트라든가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신상 공개를 주고 그 단초나 빌미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누구도 당신들한테 그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은 성범죄를 많이 다루고 있는 변호사로서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스스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사이버상에서든 뭐 본인의 촬영물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실 거고 그다음 본인이 이제 입었던 성문제에 대해서 그 트라우마가 정말로 쉽게 떨쳐내시지는 않는데 그래도 제가 쭉 이렇게 사건을 하면서 봤던 그 무수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이겨내시고 극복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잘 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인생을 쉽게 놓으시거나 포기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주위에 뭐 전문가의 도움이라던가 또는 스스로 이제 이겨내시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본 박사 관련된 사건을 경찰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우리가 보호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공감하고 그 피해를 최대한 좀 이제 보듬어 드리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근본 이 수사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박사방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신 해당 경찰관 모든 분들께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 사건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체포될 갓갓 그리고 아침에는 추가 여죄와 관련해서도 부디 가해자에 대한 엄벌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에 대해서 경찰관 분들이 지금까지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피해자한테 누구보다 위로가 될 수 있는 입장에 계시거든요, 경찰관 분들이. 그래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노고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건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다룰 기회가 많을 것 같으니까 다음번에 더욱더 사실관계가 추가로 파악되는 대로 소식을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a song that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Put the pedal to the floor. Flame your light and take a smoke. Put your broken rip off. Waf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